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야만 하는 거짓말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50이 넘고 60을 건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야만 하는 거짓말이 5가지 있더군요. 그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벌써 흩어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거짓말들이 오히려 제 자식을 구했어요. 무너질 뻔한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포기하려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인생이 길다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한순간이더군요. 봄날 꽃잎처럼 반짝이다 금세 흩날린 세월 속에서 저는 부모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마음을 속이며 살았어요. 자식 앞에서 흘린 눈물을 감춘 것도 속사정을 숨긴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가장 힘든 건 자식 앞에서 약한 내 마음을 숨기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제 속마음을 다 꺼내어 놓겠습니다. 자식에게 굳이 해야만 했던 5가지 거짓말, 그것은 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 나는 괜찮다. 첫 번째 거짓말은 제가 아팠을 때의 일이에요. 아이들이 30을 넘기고 바쁘게 살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각자 직장 생활에 치이고 결혼 준비에 육아에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저는 병원에서 몇 번이나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바람에 섞인 비 냄새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 속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큰애는 회사에서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전화를 걸려니까 나 아프다는 말이 목구멍 끝에서 멈췄어요.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함이 묻어났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달려올 텐데 그러면 아이들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 너희들이나 건강 챙겨. 사실은 혼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거죠. 한 번은 치료받고 나오는 길에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둘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때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괜찮아, 걱정 마. 그 거짓말은 제 고통을 가리기 위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자식의 마음을 지키는 사랑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회복된 후에야 아이들에게 털어놨는데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기에 아이들은 각자 중요한 순간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제 걱정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쳤다면 오히려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 돈은 필요 없다. 두 번째 거짓말은 돈 이야기예요. 제가 70에 가까워질 무렵 큰아이는 집 대출금과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자기 생활도 빠듯한데 저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게요. 저는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 두려웠어요.
부모한테 돈을 받으면 죄책감을 느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는 충분해. 내가 더 걱정이야. 사실은 매달 정말 아끼고 또 아껴야 겨우살이였어요. 전기세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표만 쳐다보고 있었죠. 겨울밤 부엌에서 찬물로 밥그릇을 씻으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부모란 자식에게 주어도 모자라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어느 날은 아이가 몰래 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바로 돌려보냈어요.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내가 써.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그 거짓말은 제 손에 남은 주름보다도 더 깊은 무늬를 마음에 새겼어요. 하지만 아이가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죠. 세 번째 거짓말 너는 잘하고 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아이가 가장 힘들어할 때 했던 말이에요. 큰아이가 40 무렵 직장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몇 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에서 밀렸고 새로운 상사와도 맞지 않았죠.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는 진짜 실패자인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손에 잡힐 듯 했거든요. 사실 저도 아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아이 표정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었죠.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제가 대신 나서서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넌 언제나 엄마 자랑이야. 아이가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눈에도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지금 힘든 건 일시적인 거야.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사실 저는 아이의 상처를 다 알지 못했어요. 회사 사정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게 정답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진실보다도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봄날 창문을 열면 들어오던 꽃향기처럼 그 거짓말은 아이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잠시나마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몇 달 후에 아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번째 거짓말 나는 외롭지 않다. 네 번째 거짓말은 제가 혼자 지낼 때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거든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여름날 모기 소리마저 벗이 되어주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적막함 속에서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그럴 때면 아이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곧장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아. 동네 친구들도 많고 복지관에서 활동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 사실은 밤마다 벽을 마주보고 앉아 고요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추억도 떠오르고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자식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어요. 부모가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아이들은 죄책감을 짊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엄마를 더 챙겨야 하는 건 아닐까? 엄마를 혼자 두고 우리만 바쁘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로 아이들이 괴로워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올 때는 일부러 더 밝게 웃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미리 준비해두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생각해놨죠. 엄마는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희 일에 집중해. 그 거짓말 속에는 아이들을 가볍게 살게 하려는 제 무거운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정말 외로운 날도 많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제 외로움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번째 거짓말 나는 너를 믿는다. 마지막 5번째 거짓말은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뒀을 때의 일이에요. 둘째 아이가 30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안정된 대기업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거였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가족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무모한 선택이라고요.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이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하려는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아이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린 상태라는 걸요. 다만 엄마의 지지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믿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분명 잘할 거야. 정말이에요. 실패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물론 걱정은 돼. 하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엄마는 내 편이야. 사실은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혹시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실패하면 제 탓을 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발걸음을 살리기도 꺾어버리기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불안함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거짓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정말로 아이의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지금 그 아이는 자기 일을 정말 즐기면서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과 깊은 고민. 이 5가지 거짓말은 늘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때는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이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을까 하고요. 사실 엄마는 아팠어. 돈도 부족해. 외롭고 힘들어. 너희 선택이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진실을 안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할지가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거짓말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거야. 세월이 주는 깨달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거짓말들은 거짓이 아니라 부모의 또 다른 진실이었다는 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깨달았어요. 봄비 냄새 속에서,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가을의 낙엽과 겨울의 눈발 속에서요. 부모의 거짓말은 자식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요. 나는 괜찮다는 거짓말은 아이들이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게 해줬어요. 돈은 필요 없다는 거짓말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줬고요. 너는 잘하고 있다는 거짓말은 좌절한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짓말은 아이들이 자기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죠.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짓말은 아이의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이 모든 거짓말들이 결국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부모의 의미. 이제 제 나이 70을 바라보며 다시 묻습니다. 부모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부모란 진실을 말하지 못해 죄스러우면서도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자식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안 그 거짓말들은 등 뒤에서 기도처럼 흘러가는 바람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하는 힘이었죠. 때로는 아이들이 제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었어요. 왜 엄마는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냐고, 왜 혼자 끙끙 앓느냐고 서운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거짓말들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성장과 이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큰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요. 때로는 거짓말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믿는다고 해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걱정된다고 하셨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거짓말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거짓말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것이 설령 완전한 진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것. 믿는다고 지지해주는 것. 이런 말들이 때로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역할 중 하나는 아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거친 바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감동적 메시지. 언젠가 아이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거짓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진실을 감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거예요. 잘 지내지? 힘든 일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괜찮다고 대답하면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도 함께 읽어낼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에서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부모란 없다는 걸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해요. 그 사랑이 때로는 거짓말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비슷한 거짓말을 하고 계신가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걱정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부모의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 이제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아쉬운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했던 그 5가지 거짓말만큼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 거짓말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지켜낸 그 작은 거짓말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이 진실보다 더 중요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모든 부모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약한 모습을 숨겨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확신하는 척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자리의 무게이고 동시에 아름다움이기도 해요. 자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도 필요해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랑은 충분해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예요. 저처럼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면 그것도 아름다운 진실이니까요. 맺은 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5가지 거짓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나는 괜찮다는 말에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너는 잘하고 있다는 격려에 더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참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작은 거짓말로 표현되는 그 사랑 말이에요.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